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이죠. 저는 노동일입니다. 오늘 함께 집중 분석할 두 분 역시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차재원 교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타지마할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대한민국 감사원입니다.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인도 방문이라고 하죠. 뭐 타지마할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도 방문을 단독으로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뭐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퇴임하신 대통령이고 퇴임하신 뭐 영부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그 이슈로 현재 정치 이슈로 떠오를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죠.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특검하고 여기까지 나와 버렸어요. 네, 김건희 특검하고 또 김건희 그 국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의 배현진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외교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인도 당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원래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는데 인도 당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 김정숙 여사가 갔다 이렇게 그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논란이 되는데 그때 논란이 그 당시에 인도 방문했을 때 논란이 됐던 건 대통령 휴장 문제에서요. 전용기 2호기를 탔는데 대통령 휴장이 그걸 안 떼고 탔습니다. 그 보통 국무총리 그때 이낙연 총리도 가까운 데로 갈 때는 그 40인승이거든요. 2호기가 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휴장을 가리고 가는데 대통령 휴장을 달고 또 나홀로 방문을 한 것이 그 전에 이 이효 여사 이후에 두 번째다. 이 정도가 논란이 됐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외교부에서 그것을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간곡한 요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부부가 인도 갔다 온 지 넉 달 만이거든요. 넉 달인데 인도에 갔을 때 다시 올 때는 타지마할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환 문체부 장관 대신 장관과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취재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그것뿐이 아니고 오지총 요청에 의해서 간 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감으로 해서 원래 2,500만 원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됐는데 공군 2호기를 띄우면서 공군 2호기가 띄우는 값만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3억 7천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2,500만 원으로 될 수 있는 걸 그 김정숙 여사가 가는 바람에 3억 7천만 원이 됐고 그것도 또 예비비에서 사흘 만에 통과를 시켜서 가져갔다. 그래서 그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진 거 있죠. 지금 이제 송 본부장께서 뭐 여러 가지 전후 경과를 다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김 여사 이제 김정숙 여사 순방 과정 이걸 둘러싼 좀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했는데 그 대신 간 거다 이런 얘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 국민의힘이나 이런 비판자 측면에서는 원래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고 먼저 얘기해서 인도 측에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한 거다. 이런 공방부터 벌어지네요. 어떻게 좀 저도 뭐 계세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뭐 진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누구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이 지금 대통령 부인의 단독 인도 방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문제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민주당의 주요 타깃이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맞춰지니까 거기에 대한 맞불 대응용으로 결국 김정숙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여당이 주장하는 이 여러 가지 주장의 바탕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 자체의 진실이 자칫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의 의도대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또 김정숙 여사 부분을 지금 들고 놓은 이유는 또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 강하게 지금 또 이래
그 지적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외교 참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가면 외교 잘했느냐? 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 참사의 한 케이스로 이 김정숙 여사 건을 소환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오염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공정한 조사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이런 문제를 뭐 다루거나 또 평론도 하거나 하면서 참 불편해요, 솔직히. 아니 민주당도 무슨 뭐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뭐 국정 이 담당한 분이니까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누구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조정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남의 부인 가지고 이런 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했어요.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부터 시작해서 수목에 따라갔더니 그때 왜 따라가느냐? 돈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삼아야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불 성격 아닙니까? 너희들은 어땠느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거의 참 뭐 정치 공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좀 쪼잔한 얘기 아닙니까? 좀 솔직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좀 쪼잔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어차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대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청와대 부대변인 하면서 또 김정숙 여사 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직접 발표를 했죠. 예, 강곡한 인도 요청에 총리의 의해서 강곡한 요청에 예, 간다 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촉발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허술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대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보다 김건희 대표를 공격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는 이재명 기소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뭐 그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네. 그 가령 MBC 같은 경우에 그때 윤석열 정부가 뭐 뉴욕 발언 가지고 뭐 조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윤석열 정권을 지금 때리는 그 보도를 내보내는데 네. 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또 보도를 하면서 그 어떤 그 고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대역을 썼다는 걸 고지를 고지하지 안 해서 또 않았다는 거죠. 논란이 예. 되고 있죠. 예. 그것도 왜 갑자기 김건희 특집을 만드는 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그 서로 대립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원에서 또 김정숙 여사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교 참사에 맞대응을 하고 김건희의 맞불을 놓고 이런 정치적 의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논란과 별개로 이것은 그 지금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종숙 그 여사 관련해서는 그 전에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처음에 쓴 이후로 남정호 논설위원이 지금 책까지 나와 있고 네. 도중에 계속 논란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제대로 그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상황이 만약에 이게 혈세가 낭비가 됐으면 그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별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는 그것은 따로 시비를 걸더라도 네. 그 자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외국에 나간 게 무려 48번이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한 2년, 3년 됐는데도 48번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희호, 건양숙, 김윤옥 여사가 나간 거는 24번부터 27번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따라서 나간 게 그 배가 되는데 그리고 그 좀 일정을 보면 대부분 다 관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개인의 취향이면은 괜찮지만은 그 국민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다면은 이건 네. 따져봐야 될 문제죠. 자,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뭐 하여튼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그래도 기자 정신이 투철하시니까 많이 이제 그런 거 전후 과정을 좀 보셨을 텐데 네. 몇 가지 인정 같아요. 과연 그 4개월 전에 7월 달에 인도 네. 순방을 같이 가셨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11월 달에 대통령을 또 인도에 초청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 가신 게 과연 인도 총리 만나서 정상적인 좀 전에 그 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때가 무슨 다왈리 축제인가 그랬다면서 인도에서 네. 거기에 영부인을 초청했느냐 하는 것인데
당시 또 나왔던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인도 외교부 장관과 김정숙 여사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여사님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인도 총리의 간곡한 요청으로 갔다는 말이 좀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 대화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여사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이 인도에 대한 그 배려와 관심 네.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대통령 못 오니까 영부인이라도 보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인도에 대한 나름대로 각별한 이 지금 우위를 표명한 데 대한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의의 뜻으로 네.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저는 전체 맥락을 안 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도 외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네. 김정숙 여사의 당시 인도 방문 자체가 부적절했다 네.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윤영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홍보수석이었죠. 그 자신의 입장을 그걸 그저께인가 밝혔는데 네.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하게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그러니까 지금 4개월 2018년 아마 7월 달이겠죠. 네. 7월 달에 대통령이 인도의 국빈 방문을 갔을 때 이 지금 모디 총리가 각별하게 대통령하고 2박 3일간 일정을 다 끝까지 하면서 11차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나면서 상당한 우위를 돈독이 했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인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디왈리 축제 그리고 네. 또 하나 우리하고 관계된 부분이 허왕우 기념공원 기공식 그렇다는 예,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허왕우는 뭐 우리 시청자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김수로 그러니까 가야를 세웠던 예. 김수로 왕의 그 부인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전설적이죠, 인도에서 온 전설이죠. 예, 인도에서 온 이제 공주라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옛날 그런 것들 신화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실정사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고증을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는 역사의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제가 뭐 몰랐네요. 역사 좀 덕후라서 네네네. 제가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다 봤는데 네. 그거 보니까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네. 그 이야기 들을 때 단순한 신화, 설화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네. 그리고 제가 과거 이 98년도인가요?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김수로 왕릉에서 이 지금 김씨들이 그 대규모 그 일종의 시제 같은 걸 해요. 네네. 그때 당시에 김종필 총리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네네. 90간인가를 했어요. 왜 했냐? 김종필 총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김수로 왕릉 그 이 허황우 관련된 이 부분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무형문화재다. 그래서 현직 총리가 직접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씨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종필 총리는 김씨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같은 김씨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이 각별한 메시지를 보내서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놀랬던 게 네. 허왕우가 지금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유타국의 허왕우 가문에서 대표가 인도에서 왔었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진짜 맞는 이야기겠구나.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는 상당히 허황우라는 분을 상당히 추모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몇십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인도 차원에서 허황우 공원 기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겠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께서 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대통령 못 간다. 그러면 여사님이 와주시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법하다는 네.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또 뭐냐면 이 지금 신남방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러니까 북방 외교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하나의 외교 영역을 확장한다는 참 신남방 외교를 해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또 서아시아인 네. 인도 같은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자. 그렇게 상당했는데 그 사실 말 그대로 남방 외교의 중심지는 어떻게 보면 인도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에 갔지만 인도 정부가 공식 초청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도저히 바빠서 못 간다고 한다면 영부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네,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지난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 방한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이 처음 왔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질 바이든
여사와 같이 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때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질 않았거든요. 그럼 왜 그때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았느냐? 현직 교수시라면서요. 현직 교수 때문에 못 온 것이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질 바이든 여사가 당시 남미를 순방 중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제 기억으로 7월인가 8월인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주 정상회담을 미국 주최로 열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인권 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니카라가 오르테가 대통령이 네. 상당히 인권 탄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오르테가 대통령 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니카라가를 오지 마라면 우리 안 갈래 이래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질 바이든 여사가 보내서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제 기억으로 한 6나라를 돌면서 정상들을 만나서 초청을 응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니카라과만 빼고 나머지 정상들은 다 왔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영부인도 필요하면 네. 외교적 할 수도 있다. 수요가 있다고 네네네.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쪽이 공식 초청 안 했는데 네. 이 대통령 부인의 강강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저는 뭐 엄정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네. 지금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네, 한다면 네,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있다. 생각은 네, 네, 지울 네.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차 교수님이 여러 가지 덕후시네 이제 보니까 몰랐는데 역사, 야구 덕후시기도 음악, 하고 그죠 음악 또 피아노도 무슨- 합니다. 진짜요? 네. 오. 저 같이 근무해봐서 아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또 역사 문제도 덕후시라고. 예, 하고. 덕후고 그런데 역사 대단하시네. 문제에서 네. 물론 허황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지금 그렇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뭐. 교류가 네. 김해시하고 네. 그쪽에 인도의 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차원에서 교류를 해온 네, 거예요. 네, 네, 그 차원에서 네. 교류를 해왔는데 물론 뭐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뭐 새로 만들어서 뭐 초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자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런 문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문건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외교부 문건으로 확인을 했는데 네. 여기서 황희 그 전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 외교부는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외교부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외교부 그쪽에 인도 외교부 차관이 뭐 공문을 보내고 이랬는데 외교부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외교부는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문건은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그때 당시 정황이 이렇게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남방 외교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그렇게 임의로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인도에서 우리나라 장관보다 이 신남방 외교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 와야 된다? 인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문체부 장관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같이 가든지 해야지. 대통령 부인이 그 신남방 외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신남방 외교 차원에서 인도가 초청을 했겠느냐.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역사 덕후는 아니시죠? 역사 덕후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김해 씨와 거기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요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말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 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더라고요. 예, 예. 스토리텔링 만드는데 맞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뭐 이제 허황호 스토리가 일부에서는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돼 있고 고증이 돼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인도에서 공원 만든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그거 터무니없는 얘기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 혹시 뭐 김혜호 씨나 이런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까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가만 돌고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그 청와대 근무자들이라든지 당시 또 뭐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서 정상 초청을 다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근데 4개월 전에 방문했고 또 스케일도 맞지 않아서 여사께서 대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건을 보니까 그쪽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여사님이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쪽에다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초청장이 온 거는 맞는데 인도 측에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니고 김정숙에서 초청장을 네.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초청장 측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보내달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어떻게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요? 이 문제는? 뭐 그래서 지금 뭐 그죠? 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원장한테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 두 기관에 대한 아주 특별 감찰을 실시를 그런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해 피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해경에서 입장을 바꾸니까 그 다음 날 이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날 새벽 4시에 우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를 보니까 그 해경이 180도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 분노의 치밀어서 분노가 치밀어 갖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감사가 그러니까 지금 됐을까요?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말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리실 출입하면서 감사원을 한 1년 넘게 매번 네. 감사 정기 그 결과 발표하면 가서 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감사의 그런 그 프로세스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런 그러니까 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할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TV 보고 이거 해야 되겠네 사무총장이 적석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 하자 이렇게 착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패턴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손을 좀 봐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따끔하게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싶으면 감사원이 일단 먼저 총대를 메고 감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감사 결과, 감사는 결국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거기서 꼬투리를 잡든지 아니면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번에 네. 문재인 전 네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사를 사실상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족이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감사원이 고발을 하든 아니면 또 관계자가 고발을 하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수사의 네. 칼자루를 지는 네네. 이러한 형태가 지금 패턴으로 하나 보인다는 네. 것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권에 대한 이 조사 감사도 네. 결국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현 정권이 전직 정권에 대한 일종의 혼내기 수단으로 감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네. 하나의 장면으로 비친다고 한다면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안 또한 우려스럽게 바라볼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감사원이 감사 착수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아닌데 네. 어떤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사안이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내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부인이 안 가도 될 걸 갔느냐 이런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감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감사원이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원래 이 감사원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를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차원에서의 감찰일 부분은 뭐 어제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감사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자신들이 알아서 파악해서 하는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립된 기관이 그러면 왜 2018년 11월 달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졌을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정권이 소위 말해서 바뀌고 난 뒤에 권력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뭔가 일종의 청부 땡땡 업자처럼 이렇게 나서느냐 그러한 이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말할 차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안이 그러니까 감사원이 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신 감사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취재 감사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든가 얘기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봐서 감사할 수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감사에 착수하면 그런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당의 어떤
뭐 옆구리 찌르기 또는 뭐 청구까지는 얘기 그렇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할 게 수 있죠. 타당하느냐라고 어떻게 그 자교수께서도 정치부 생활, 기자 생활 오래 해서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네. 자 우선 그 감사 대상이 되느냐? 네. 예비비를 집행을 했어요. 예비비를 3억 7천만 원을 네. 집행을 했죠. 네. 그런데 예비비는 원래 재난 재해 이런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네. 그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부처 예산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비비를 신청을 할 때 타지마을 간다는 건 없었어요. 타지마을까지 나중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 대상은 분명한 거고 인도 간다는 얘기 있었겠죠. 그 인도 가는데 인도에서 인도 타지마할이 인도에 속한 건데 뭐 그걸 타지마할 가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타지마을 갔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감사 대상이 된 건 맞다. 저는 그건 절대 맞다고 할 봅니다. 필요가 있다. 예. 그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감사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리고 국가 예산이 그게 들어간 국가 예산이 얘기니까.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는 네네. 원래 2,500만 원이면 된 거를 네. 3억 7천만 원 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제가 뭐 시간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 감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게 정상적이냐?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전임 그래요? 정권에 대해서 네. 항상 우리 그 헌정사에 그래 왔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에 대해서 이 뭐 비리 같은 게 있으면 다 파헤치는 이런 게 해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고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비서관이 주도를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네. 적폐청산 TF를 구성을 위원회를 하라. 구성하라. 뭐 그래서 TF지, 예. 모든 부처에서 적폐청산 TF를 구성을 해서 네. 거기서 막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장관도 바뀌고 해서 거기서 그전 정부에 있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것을 다 파헤쳐서 검찰로 그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캐비넷에서 뭐가 나왔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나왔다. 그걸 또 통째로 검찰에 넘겨줘서 이거 파헤치라고 그걸 했습니다. 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 했던 적이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TF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정상적이냐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거쳐서 네. 감사원에서 그전에 그 뭐 다른 사안들도 뭐 수사 의뢰를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대강도 그렇고 월성원전도 그렇고 그게 국가의 그 시스템인데 지금 그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게 정상적이냐 네.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막 TF를 만들어서 막 긁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네. 그 부분에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저는 국가 그 기관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더 네. 들어갔다면 주장대로 네. 원래 2,500 들어갈 네. 걸 3억 7천 네. 들어갔다면 그럼 뭐 감사 대상이 맞다는 건 분명히 보시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감사 대상을 순정할 때 네.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네. 그걸 감사 대상을 얼마든지 선정해서 네. 감사원이 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냐? 할수 그거는 있죠. 대통령의 뭐 국정한 관계 네.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 근데 문제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지금 있다. 앞서 제가 2018년 11월 달에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 감사원의 감사를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결산 심의 전에 감사원에서 먼저 회계 회계 검사를 감사를 하겠죠. 먼저 네. 하잖아요. 회계 그렇다고 감사를 한다면 이 예비비가 제대로 편성된 거냐, 네.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사용된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방대한 예산 중에서 그럼 이 모든 걸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먼저 한번 따져보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시 감사원장이 뭐 소위 말하는 대쪽 같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 문제를 그냥 듣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왜 그때는 아무 안 하고 지나갔을까? 그리고 와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전 원장은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왜 최재형 의원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 그런 부분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감사를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있지만 그런 그러니까 요구들은 많죠. 감사원 관계자들이 국회 무슨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감사해 보세요. 이렇다고 해서 네. 즉 그 자리에서 바로 덥석 무는 경우는 없거든요. 덥석 네. 문다는 표현이 좀 마음이다만 받아들인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감사 청구는
그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의결로 그렇기 때문에 네. 여당 의원 실세 목소리 큰 의원 한 명이 이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행정 처리는 네.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하거나 뭐 직무감찰이 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당시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그리고 예산이 뭐 600조 그렇게 규모에서 네, 물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 이거 감사를 안 했냐고 하지 그 3억 7천만 원을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 그 아니 당시에 뭐 11월 달에 그때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거 이제 예산 18년 문제가 된 게 10월 아니고 네. 왜 비행기 그 전용기를 타고 갔느냐 네, 시장 네. 달고 갔느냐 그것만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왜 영부인이 가느냐 자체는 문제가 안 됐던 크게 것 문제가 같아요. 안 그건 안 됐어요.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공군 251 타고 왔다든가 뭐 대통령실장을 그냥 달고 갔다 네.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물론 이제 아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지금 정식 감사에 착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위기 봤을 때는 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둘 다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 만약에 이제 주장대로라면 엄청나게 더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왜 안 했냐 이분은 좀 뭐 얘기 될 수는 있겠죠 감사 과정에서라든지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 정권 들어와서 유독 그러나요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또 이제 수사기관에 이첩을 네. 해서 근데 이것도 빈도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보던 방경 아닙니까 이거? 근데 지난번 뭐- 정권에서도 뭐 지난번 네. 정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는 뭐 감사원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네. 먼저 나서기보다는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인 네네. 윤석열 당시 지검장 지하에 네. 한동훈 삼차장. 3차장 검사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령탑으로 해서 네. 정광석화처럼 했지 수사가 않습니까? 뭐 수사가 앞서갔죠. 워낙 앞서갔기 앞서갔죠. 때문에 네네. 사실 그때만 해도 감사원의 존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네. 두드러지지 않았죠. 네.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사실 감사원을 다루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누구나 다 주머니소 공길돌처럼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 5명인가 중에서 2명을 다 감사원 출신으로 네. 보임을 했고요. 김조원 민정수석하고 예, 김조원 수석, 김종호. 네. 김종호 민정수석. 그건 그리고 특이했어요, 또 참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지금도 파견 나와 있겠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지금 없는데 민정수석이 그렇죠. 없어졌기 예, 때문에. 민정수석은 근데 어쨌든 없어졌지만 어딘가 뭐 관련 파견이 비서관에 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방통위원장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데 왜 오냐. 그랬는데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가 노출된 장소가 국무회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배석하는 그런데 거예요. 배석. 근데 감사원 사무총장도 굳이 그러니까 이 참석 그 필수 요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은 와도 좋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관계를 또 보여주는 한 그럼 문재인 장면이다. 대통령 시절에 그 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배석을 했으면은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청와대와 서로 교감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배석이죠, 기관들은 다 배석. 배석을 배석하기도 다 했죠. 시켰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 배석시키면 네.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하고 철학이 안 맞고 내가 임명하지 않으니까 당신들 오지 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여전히 법적 권한은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제는 그런 행위들이 다 정당화됐던 행위들이 네. 이제는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은 와도 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오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그전에도 그랬을 선택적 거예요. 국정 운영을 한다. 이건 좀 그전에도 문제가 다 있다는 그랬을 것이죠. 아니 이제 어제 감사원 감사장이 정말 뭐 뜨거운 네. 그런 감사장이었는데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어저께 좀 보면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의 얘기가 조금 네.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그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것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마치 자기가 주도해서 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뭐 그래 이 해경이 나서서 말을 바꾸는 걸 보고 뭐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 뭐 간부회의 소집하라고 했다. 네. 그럼 뭐 자기가 주도했다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건 안 되잖아요. 사무총장이 아무리 뭐
뭐 실세건 아니건 간에 법적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할 네. 권한이 뭐 자기가 뭐 주도해서 감사를 감사원장에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감사원장에게 뭐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절차를 그렇게 얘기는 거치겠죠. 했습니다. 나중에 예, 예. 취재 사무총장이 취재 원장이 예. 그것도 나중에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나한테 보고해서 내가 뭐 승인을 해서 이렇게 감사했다. 그런데 이 제가 보면 유병호 총장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이 어떤 캐릭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UFC 뭐라면서요? UFC 마니아라면서요? 예, 뭐 어쨌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하는 이거를 네. 그냥 그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박근혜 그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때 뭐 사무총장은 아니었지만은 주도적으로 해서 서면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그랬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방 관련 그 하다가 뭐 무슨 그 국정농단 관련 아닙니다. 네. 뭐 국방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물어볼 게 있다고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 서면 질문서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게 주도한 게 유병호 사무총장입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사무총장은 아닌데 물론 아니죠. 담당 국장이나 그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주도를 한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면 지금 와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것을 뭐 보낸 것을 뭐 어떤 그 양쪽이 같이 박근혜 전 정부 때도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도 했으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끝까지 비교를 하면은 좀 승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현 정부 이런 나올 때마다 옛날엔 어땠는데 이게 꼭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다는 얘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로 얘기하면 이렇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네. 이런 상황이 이건 아무리 본인이 실세라고 해도 이거는 좀 비정상 아닙니까? 야, 원장이 사실은 주도해서 사무총장이 원장의 어떤 명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다면 모르지만 아니, 예. 뭐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네. 아까 좀 얘기한 그렇잖아요. 본인이 막 감사 그렇죠. 뭐 네. 간부를 소집하라 네. 했고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감사원장이 감사 현장에서 나한테 보고를 네. 해서 내가 뭐 승인했다 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지난 그저께죠. 그저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네. 감사를 개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최재희 감사원장은 그러니까 원장의 주도하에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부딪혔거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은 감사원장도 감사원을 자주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네.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합의제 기관이니까. 위원회 7명의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의결된 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사무처는 그걸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감사원장도 아니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모든 조직을 틀어지고 자주의지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내에서도 내부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 지금 그 일종의 첩보들이 야당에게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감사위원들, 물론 뭐 그분들 상당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 감사원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주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종류의 감사든 간에 이런 절차적 위반의 문제 때문에 네. 상당히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원의 실세들이 또 단죄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생각, 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무총장 개인의 유병호 사무총장 개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적극적이고 앞서 나가고 뭐 분노가 치밀으면 당장 뭐 전화해갖고 뭐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감사원 사무총장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실상은 어떻든 간에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민들 앞에 비치는 건 이건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그 전직 대통령에게 네. 서면 질문을 가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전직 대통령이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 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예. 최재해 원장은. 네. 그리고 최재해 원장이 그때 7월 달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감사원이 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뭐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했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활히 지원한다. 도움을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본인이 막판에. 그렇죠. 네. 11월 달이니까 마지막 막판도 네. 그래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일종 알바끼 비슷 네, 그건 네, 의미가 네.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최재형 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차원에서 뭐 임명을 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각설하고 그래서 이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당신이 왜 주도를 해서 전직 대통령을 감사를 하고 뭐 서면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무총장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언론 노출되는 거다. 오히려 그 본인이 그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주도를 할 있다는 수가 있겠죠. 왜 네. 그러냐면 원장이 그 전임 정권에서 임명이 됐고 네.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사무총장이 어쨌든 이 뭐 실무를 총괄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런 프레임을 또 씌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사무총장이 지금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정치적 같아요.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식의 어떤 감사원이 만약에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그 이제 김정수 여사 관련 뭐 외교부의 어떤 그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세금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지 않았죠. 네, 검토를 한- 한다고 했죠. 검토한다는 그 정도는 정식 하죠. 감사에 착수하면 언론에 발표를 하나요? 발표는 공개적으로 안 하죠. 안 네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아마 상당한 언론 보도가 따를 것이고요. 그러나 또 감사원이 만약에 이것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 의결이 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만 네. 아마 지금 그 감사원장이나 사무처의 일종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알려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외교부도 살펴볼 것이고 기재부도 살펴볼 것이고 또 전직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러니까 늘공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네. 그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마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뭐 그 어떤 뭐 절차적 문제라든지 윈도 측에 초청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게 드러나도 이게 검찰 수사를 의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만하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은 국민 정치에 반하는 네. 뭐 그런 문제고 그렇다고 뭐 그 국고를 어떻게 뭐 횡령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갔다 왔는데 썼는데 그런데 다만 검찰 수사까지는 의뢰를 안 해도 이 네.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물론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은 인도 방문만 가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럼 그 사이에 이 좀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일이 없었느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동남아 3개국을 순방을 하고 마지막에 그 캄보디아 프놈펜을 갔는데 캄보디아 방문. 네, 프놈펜을 갔는데 거기서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 앙코르와트를 갔다 온다는 일정이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당시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신문을 오늘 찾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프놈펜에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네. 캄보디아 측은 강력한 요청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김의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도 네.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앙코르와트를 다녀와야 된다. 네. 일행이. 그런데 앙코르와트는 그 시엔랩 공항이죠. 거기 네. 저도 가봤지만은 그 공항이 작아요. 작아서 네. 1호기가 착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있던 40인승 2호기를 불러다가 네. 지금 문제가 된 그 2호기를 네. 한국에서 불러다가 네. 또 그게 다 못하니까는 40인승이니까 다 못하니까 또 거기서 현지에서 전 세계를 구해다가 전 세계는 또 캄보디아에서 구해줬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시엔랩에 가서 앙코르와트를 1시간 반 동안 구경하고 다시 와서 1호기를 타고 출국을 하고 네. 2호기로 비행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도 그 캄보디아의 강국한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다른 그 기사를 보면은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는 이 너무 오래된 유적이라서
오히려 뭐 35인승 이상 단체 관람은 제한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 강국한 요청을 한 이유는 이 CN 그 앙코르와트를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네. 관광 많이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관광을 오히려 제한을 할 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사원에서 이 방송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때문에 여러 관광지를 일부러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당시 체코를 방문했다가 남미를 가는 길에 체코를 방문한 것도 사실은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감사원이 전선을 넓히면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캄보디아 문제 이런 거 감사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감사원 추진을 했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니까 지금 이 유족 측에서 지금 감사원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검찰에서 지금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발빠르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원법에 의하면 명분 없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죠. 할 경우에는 만약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인도 방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을 때 당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게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네. 예를 들면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뭐 윤영찬 주변부터 뭐, 확인하겠죠. 뭐 지금 그 당시 그 고민정 뭐 이런 의원들한테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의원들이 만약 거부를 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감사원이 아마 또 고발을 하는 그래요. 그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결국은 정쟁의 문제로 비화될 네.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캄보디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당시 제가 청와대를 떠나고 난 뒤인가 그랬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아닌데 정부 참여정부 때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캄보디아 측에서 네. 꼭 좀 이 지금 그 앙코르와트를 좀 방문해 달라. 아, 예.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용기를 다시 불러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네. 기자들하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순방을 한 17개월 같이 갔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관광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 갔을 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어딜 가려고 했냐면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모래바람이 불어갖고 결국은 대통령은 안 가고 우리 기자들끼리 간 기억도 있고 그리고 몽골에 갔는데도 몽골에 무슨 나남 축제인가 하는데도 그때도 우리가 이게 노 대통령하고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무슨 날씨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 뭐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외국 국빈이 왔을 때 예를 들면 경복궁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안동 하회 마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욕구는 다 있다는 것이죠.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 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전선을 넓히지 말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만약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조금 이제 두 분께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원의 이런 어떤 뭐 역할 뭐 말하자면 예전에 적폐청산 TF처럼 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불법을 발견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이른바 뭐 내가 하면 적폐청산 네가 하면 정치보복이죠. 이런 걸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원이 어떤 직무는 독립돼 있지만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상징적인 게 4대강 그 사업에 대한 감사 여러 번 5번 했습니다. 5번. 정권 바뀔 때마다 결론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감사원의 소속을 오히려 완전히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국회 쪽으로 하든지 같이는 그런 논의는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그 논쟁이 좀 더 불붙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원의 역할과 위상 이건 뭐 어떻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지금 감사원이 상당히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지위를 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도기적 단계로 저는 감사원장, 감사위원을 갖다 추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대통령 임명은 하긴 합니다만 네.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인데 이걸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2, 3배 정도를 추천해서 네. 그 배수군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10월 13일 정치본색 타지마할 감사 관련해서 뭐 김정수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원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위상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